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셀트리온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제 좀 좋다가 오늘 빠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제 개별적인 뉴스로 우리가 볼 만한 내용이 있고, 그리고 시장에서도 딱 이번 주가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되는 일정 경제 지표 발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 한 달간의 방향성이 정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기 좋을 것 같은데, 자, 어떤 부분을 우리가 참고를 해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지금 램시마 유럽 허가 10주년 기념 이 글로벌 캠페인을 진행한다라고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램시마에 대한 다시 한번 홍보와 이러한 부분이 향후 이 미국 시장을 진출한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기대감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기 좋을 것 같은데, 자, 근데 일정이 어떻게 되어 있다? 램시마 SC를 기준으로 올해 하반기에 미국에서 이 허가가 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시판은 내년 초.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는 걸로 이제 몇몇 리포트에서 이야기한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이 홍보가 들어갔을 때 거기에 알려줬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일정상으로는 이렇게 참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여기 이제 하반기에 겹치는 게 어떤 게 있다? 자, 셀트리온 합병 이야기 들려올 수밖에 없겠죠. 일단은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의 합병이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이게 램시마 미국 쪽이랑 엮여가지고 호재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로 합병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다시 쪼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가 추가적으로 또 한 가지를 기대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이 한국에서도 모회사가 있는데 자회사가 쪼개서 상장을 하면은 모회사의 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가치가 팍 줄어드는 이런 모습이 많이 보여지고, 더블 카운팅 이슈 때문에 원래 가치보다 낮게 평가를 하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라진다? 그럼 이것도 플러스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는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왔다 갔다 자금의 이동이 많기 때문에 중간에 발생을 하는 고정 비용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영업 이익률이 주어지겠죠. 그러면 야, 이거 단순 합병을 한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시너지가 날 수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높게 목표가를 정해도 괜찮은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셀트리온 제약까지 합치면은 금상첨화겠죠. 그런데 일단 이 두 개가 덩치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둘만으로도 저는 충분한 시너지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에, 일단 이 부분 반영이 빠르게 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대 한번 해보면 좋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다? 아, 올해 하반기에 이 호재성의 뉴스는 이전 뉴스와 연결돼서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구나.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이렇게 좋은 내용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가운데 이제 제약 바이오의 방향성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은데, 일단 이들에게 최고의 호재는 뭐 개별적으로 연구가 잘 됐다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시장의 유동성이 올라오기 시작한다. 이게 최고의 호재잖아요. 그리고 셀트리온은 여기에 대장이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종목이고, 그럼 이 유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금리이기 때문에 금리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번 주에 어떤 게 예정이 되어 있냐면요. 9월 13일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되고요. 그리고 14일에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되고요. 그리고 15일에 미국의 산업 생산이 발표가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일단 소비자 물가지수 괜찮은 모습 나오고, 생산자 물가지수 이게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행지표 느낌이거든요. 이거 두 개 좋은 모습 나온다. 그러면 인플레가 진정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 금리 인상의 확률이 확 낮아진다. 거기다가 산업 생산은 고용이잖아요. 이게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 그러면 고용도 막 불타오르다가 꺾이는 모습이 보여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임금 상승률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러면 세 가지가 좋은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금리 인상은 앞으로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 거고, 그러면 동결 확률 높아지는 거에 인하에 대한 확률이 확 올라오겠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이번 주가
일단 9월달 FOMC가 다음 주인데 여기서는 동결의 확률이 거의 90%가 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고 11월달 FOMC에서 이제 금리 관련해서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좋은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9월을 넘어서 10월달까지도 이 흐름 그대로 유지가 돼가지고 성장주, 유동성이 필요한 종목들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반대로 안 좋은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그러면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인플레 관련해가지고 확실하게 둔화되고 있는 게 보여지고 있기에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시간이 걸린다라고 해도 그렇게 막 질질 끌리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 내년에 금리 인하 시작해가지고 75bp 일단 뺄 것이다. 그런 다음에 최종 목표는 몇 프로다? 3%대. 그러면 거진 1년 반에서 한 2년 정도는 금리 인하가 꾸준하게 진행이 될 수 있겠죠. 그럼 그 동안은 제약바이오 성장의 시간이다, 상승의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전부터 꾸준하게 말씀드리는 셀트리온 1년 가지고 가기, 야, 이거 괜찮은 내용 나오고 있네?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 말고도 제약바이오나 아니면 AI 쪽이나 아니면 반도체 같이 성장,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성질을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내용 이용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3일, 14일, 15일 여러분들 꼭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내용이 좋게 좋게 연결되면은 셀트리온 하반기에 호재 있는 거 우리 확인했잖아요. 시너지가 굉장히 크게 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지지라인이랑 현재 수급이 어떤지를 좀 보도록 하자면요. 가격적으로는 뭐 빠지더라도 하반기에 좋은 거 있으니까 굳이 뭐 매도를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수급을 봤을 때는 최근에 개인들 계속 털리고 있죠. 이 모습만으로도 볼만한 가치는 충분하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건 그전에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위에 박스를 뚫는 건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지 그때부터 본격적인 요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느냐? 그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격을 정해놓지 말고요. 금리 인하가 시작됐다라는 부분 때문에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금리 인하의 끝이 보인다. 라는 내용이 나오면 여기서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에 대한 예시로 볼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 2017년도 여기서 많이 올라갔었죠. 이때에도 시장의 유동성이 넘쳐나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금리 인상 1.5% 넘는다라는 얘기가 들려오면서 쭉 빠지게 되었고요. 2020년에도 아시죠? 유동성 막 풀린다라는 이야기 들려오다 보니까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금리 인하 다시 금리 인상 이야기 나오자마자 쭉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셀트리온 말고 다 모든 종목에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의 사이클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하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이 단타로 먹고 나오고 할 자리도 상당히 많아지겠죠. 자, 이렇게 셀트리온을 보시면 괜찮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걸 가지고 총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하반기에 이 호재가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때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각종 지표로 해가지고 괜찮게 나오게 된다? 그러면 엄청난 시너지 낼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수급을 봤을 때 개인들 굉장히 많이 털리고 있다. 이것만 해도 볼만한 가치가 있다. 세 번째, 지지라인 걱정할 필요 없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박스권까지는 그 전에 올라갈 수 있어도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지 그때 박스권 뚫고 올라갈 가능성 높을 거다.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끌고 가면 좋다? 금리 인하의 끝이 보인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여기에서 매도하면 딱 하나의 큰 사이클을 먹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뭐 적금이나 이런 것보단 이렇게 모아갈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자리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 셀트리온이나 아니면 뭐 카카오나 이런 종목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성질이나 이런 것도 잘 맞고 몇 번이고 검증된 패턴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는 걸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맞춰서 잘 이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을 텔레그램 공부방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제가 어떤 리포트를 보고 있는지 이런 거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아니면 내일 멤버십 영상도 올라갈 예정이니까 자, 제가 어떠한 멤버십을 보고 있는지 이것도 여러분들 고려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